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한다던 2조 원대 한중 합작 기업들의 착공 계획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중국산 원자재 사용 제품을 규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오는 11월 대선까지 겹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외발 변수가 계속되면서 투자 협약 불이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열차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830명의 열차를 이용해 지난 1년 동안에 800명을 3개월 만에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테마별, 타겟별로 개발한 다양한 여행 상품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내대학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3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유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 참석이 저조해 사실상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유급을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한다던 2조 원대 한중 합작 기업들의 착공 계획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지침에 이어 올해 말 대선까지 겹치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북자치도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외발 변수가 계속되면서 투자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국내 기업인 SK온과 에코프로, 중국의 합작기업과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新环境有着非常好的区位优势和良好的发展环境。今年签约了5万吨前期的材料只是一个开始，还有第二个5万吨、第三个5万吨、第 N 个5万吨。 두 달 뒤 부지를 사들이고 그의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성사된 또 다른 1조 2천억 원대 대규모 중국 합작 투자도 사정은 마찬가지. 모두 미국발 중대 변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국내 기업과 함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에 미국 규제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 후 미국이 중국 자본 비율 25% 이상인 합작 기업을 규제 기업에 포함시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두 한중 합작 기업의 중국 지분율은 각각 50% 안팎. 다행히 한국 기업과 지분 투자를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금 착공을 못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IRA 관련해서 세부 기준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또 완전히 그 제도 자체를 지금 바꿔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면밀히 좀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지금 사업계획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전북도는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하고 대외환경의 변화로 투자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조 원대 새만금 한중 합작 투자, 해외발 변수가 계속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2차 전지 인력이 10년 뒤에는 2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2032년까지 인력 11만 791명이 필요해 매년 7%씩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5만 4,450명이 늘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2차 전지 인력은 5만 6,340명이며 부족 인력은 2,565명, 부족률은 4.4% 수준입니다. 새만금 예산삭감 등 전북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각계각층 인사들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는 어제 김관영 지사와 도내 시군단체장, 국회의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새만금 예산이 무더기 삭감되고 책임 전가성 정치 공세를 겪으면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 실적이 1%대에 불과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나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은 지난 17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3,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생산 실적은 1%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업이 끝났지만 여전히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후 관리를 위해 산자부가 시기별 목표량을 세우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2,700억 원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한 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됐습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지난달 9일부터 어제까지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 결과 한 곳만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발전은 빠른 시일 안에 재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7개 업체가 시민발전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2024 R&D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 참여기관은 원광대, 원광보건대 등 지역대학 4곳,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등 연구기관 4곳입니다. R&D 협의체는 연 4회 정기회의를 열고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 열차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830명이 열차를 이용해 익산을 여행했는데요. 이는 지난 1년 동안의 800명을 3개월 만에 훌쩍 넘은 겁니다. 이 같은 열차 여행객 증가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열차 여행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링블링 주얼리 익산 트레인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천년사랑 열차 등의 여행 상품을 8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열차 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관광객 830명이 이용해 작년 한 해 관광객을 넘겼습니다. 이 같은 여행객 증가는 경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특화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열차 여행 패스 이용객의 숙박과 렌터카, 시티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이 어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익산은 전국 어디서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올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을 가진 경쟁력이 강한 도시입니다. 접근성이 곧 관광의 경쟁력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시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해 여행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과 스포츠 등 타겟별, 테마별 열차 여행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페스타, 반려동물 동반 관광, 스포츠 관광,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익산시의 다양한 열차 여행 상품이 관광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익산 시티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운영된 시티투어 이용자 수는 모두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겁니다. 한편 시티투어는 미륵사지, 나바위 성당 등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순환형과 테마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군산과 익산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 처리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군산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대표 발의 법안 93건 가운데 21건이 처리됐고 계류된 법안은 72건입니다. 익산갑 김수웅 의원은 97건 가운데 49건이 처리됐고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118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도내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 처리 비율은 39%에 불과합니다. 신영대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가상자산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당선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300명 당선자 가운데 7.3%인 2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영대의원은 504만 원으로 8번째로 많았습니다. 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0명, 개혁신당 1명입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답례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시는 10만 원 이상 기부 후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부자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 밝고 안전한 분위기로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7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 체형을 고려한 객석 마련 등 시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실내 공연과 상영, 행사가 중단됩니다. 한편 지난 2016년 개관한 어린이 공연장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군산 시민 10명 가운데 4명이 6년 뒤에는 고령 인구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고령 인구는 5만 700명에서 2040년 9만 3,223명으로 83.9%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고령층이 3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소년과 생산 가능 인구는 각각 43%와 32.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 지원이 졸업 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정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졸업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재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도내 대학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3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 참석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각 대학은 유급을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원광대 의대 강의실. 지난달 29일 개강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8일 개강했던 전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학교 모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은 저조합니다. 학생들이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수업은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 의대생 669명 중 646명, 원광대 의대생 473명 중 454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 교육부는 집단 행동이 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학에 유급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대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 의과대학과 대책 마련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광대는 수업을 오는 8월 말까지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학교 모두 학생들의 복귀 자체가 없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내년도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통일부가 고교생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던 군산 선유도에 송환을 기원하는 비석을 세웁니다. 통일부는 1977년 8월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김영남 학생이 북한 공작원에 납치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송환 기원비 제막 행사를 엽니다. 선유도 제막식에는 김영우 통일부 장관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최성룡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 이사장 등 납북 피해가족이 참석합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김영남 학생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오산초등학교 앞에 대순진리회 종교시설 신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대순진리회는 지난달 22일 오산초 앞에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학교 측과 주민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통체증 우려 등을 이유로 현수막을 내걸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종교단체로 학습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군산시립예술단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시민공청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2년 전부터 조례 폐지와 예술단의 공연 예산 삭감, 공청회를 열어 존폐를 판단하는 등 탄압이 이어져 왔다며 시의회의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여 명 예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립예술단에 지원하는 예산 70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60억 원인데다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여성 친화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시청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식품,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30개가 참여해 130명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특강관에서는 신계숙 요리연구가의 인생 강연이, 부대행사관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 지문 인적성 검사 등 다채로운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행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9억 6천만 원을 들여 농촌 읍면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60세 이상과 취약계층 도민 8,050명입니다. 의료진은 1회당 200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검안, 양한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CCTV를 확인해 범행 20여 시간 만에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분향소 천막에 불을 붙였고 불이 잘 붙지 않자 종이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가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도영 부장판사가 A씨에게 범행 당시 전처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지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오는 7월 23일 다음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지역의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를 만날 수 있는 전주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시립도서관 등에서 제3회 전주국제 그림책 도서전을 엽니다. 도서전은 그림책 컨퍼런스와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 전시, 학생 단체 프로그램 등 6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권윤덕 작가와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작가의 원화를 만날 수 있고 신인 작가 12명의 그림책과 원화 등이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옛 도지사의 관사가 53년 만에 도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 개관식을 열고 관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관사는 전북도의 발자취와 예술인의 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됐으며 관사의 새 이름은 하얀 양옥집입니다. 관사 개방은 지난 2022년 당선된 김관영 지사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정됐습니다. 2024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가 오늘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특별한 만남, 새로운 시작, 아리백 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두산퓨어셀 등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얼라이언스 MOU 협약식과 연구기관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군산시가 오늘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특강을 열었습니다.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의 현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등을 전하며 군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제도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군산소방서가 소방의 역사를 품은 유물을 찾습니다. 군산소방서는 내년 개관하는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유물 기증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대상 유물은 1876년 근대 개항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출처가 분명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방 관련 사진이나 그림, 문헌, 장비 등입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딩동댕 어린이집이 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85만 8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아나바다 시장놀이 플리마켓을 진행해 마련한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제떡 전문점인 고우담과 클린업24 셀프 빨래방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6년째 지역에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해왔는데요. 고우담은 관내 홀몸 어르신의 생일에 생일 축하 떡 케이크를 선물해왔습니다. 그리고 클린업24 셀프 빨래방은 관내 위생 취약 가구의 세탁물을 수거 및 세탁해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8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기온은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